안녕하세요. 주식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원래 일요일날 항상 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연휴가 월요일까지다 보니까 월요일날 저녁에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체크를 할게 미국장이 월요일은 일단 어떻게 되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금요일날 미국장은 하락을 하는 것까지 보고 제가 잠이 들었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또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기 전에는 거의 마이너스 1%까지 거의 보면서 다음 주도 글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잠들었는데, 다행히 자고 일어나니까 반등이 잘 나왔더라고요. 나스닥도 0.8%, S&P 500 1.1%, 다우존스는 1.4%. 다우존스가 가장 많은 큰 상승을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머크사의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투자 심리를 이렇게 강하게 반등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경구용 치료제가 입원율을 50% 이상 낮추고 조만간 긴급 승인도 가능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는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가도 괜찮다. 왜냐? 우리는 백신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걸려도 바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된다. 투자 심리를 충분히 개선시킬 만한 이슈가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게 역시 경기 민감주 쪽인 다우존스가 반등이 가장 셌던 거고요. 많이 올라간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여행, 항공, 소비, 레저, 엔터, 뭐 기타 등등 이런 종목에서 아마 수급이 가장 잘 들어오지 않을까. 안 봐도 뻔히 딱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다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도 화요일날 개장을 하면은 이렇게 경기 민감주나 우리나라도 최근에 엔터나 항공,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수급이 잘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화요일장도 조금 이쪽에는 투자 심리가 개선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고 다행히 우리나라도 월요일날 미국장이 크게 다시 이걸 다 뱉어내는 큰 폭락만 없다면은 다음 주도 일단 화요일은 무난하게 상승 출발을 좀 예상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수만 봐도 코스닥은 아직 그래도 전저점은 깨진 않았어요. 약간의 저점은 조금 위에 있긴 한데 언제든지 또 이탈을 할 수 있다는 또 불안감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미 이탈을 했거든요. 코스피는 사실 요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와 이러다가 3천까지 깨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정도의 지금 불안한 상황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3천에서 일단은 단기 지지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나, 이렇게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화요일은 조금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저점을 다시 살려주는 그런 식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실히 저점 찍었다라고 또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과감하게 간다 뭐 이렇게 해서 배팅은 좀 위험한 것 같고, 위아래 다 방향성은 열어두되 언제든지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고 확실히 시장에 수급이 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기존대로 과감하게 매매를 할 땐 또 하고 또 피할 땐 피하고, 이런 식의 좀 유연한 대처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종목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종목에서 아마 머크 관련주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그나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것도 엄청나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난 29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머크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 금액은 490억이고 이게 확실하게 경구용 치료제인지 뭔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CMO 계약을 하는 관계고, 추가적으로 경구용 치료제가 긴급 승인이 나와도 삼성바이오로직스랑도 추가적인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나마 여지는 이쪽에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녹십자도 있습니다. 녹십자가 이전에 갔는지 녹십자 랩셀이었는지, 녹십자 랩셀도 아마 비슷하게 갔는데, 그 이유가 이전에 녹십자가 머크와 최대 2조 원대에 달하는 항암제 기술 수출에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술 수출도 서로 한 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십자가 머크에 기술 수출을 한 거죠. 그런 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위탁 생산이나 뭐 기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열려 있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그렇게 강력한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뭐 만들어주면 거래대금이 들어와주면 하고 아님 말고 식에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일단은 항공주들은 거의 들어오겠죠. 최근에 강했던 게 아시아나항공도 21선 부분까지는 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랑풍선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왔으니까 아마 계속 이렇게 투자 심리가 개선될 때마다 조금 시장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투자 심리를 개선을 되니까 거기에 있는 종목도 아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외로 굉장히 좀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CIS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CIS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렇게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이런 21선 부근에서 연속적으로 2차 상승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왔어요. 현재는 이렇게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금요일 날은 음봉의 조정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그래도 이렇게 줄어든 이런 전고점 라인을 어느 정도 걸쳐 놓는 상황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반등 구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양음량의 패턴이고 3일선 반등이고 이런 식의 흐름은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일단 CIS가 9월 30일 날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에 가까운 흐름이 나왔던 이유가 이 기사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한 기업과 2차전지 전극공정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사의 비밀 유지 요청에 따라서 기업명과 금액은 2023년 3월까지 공시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회사가 뭐냐? 테슬라냐? 리비안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좋은 공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왔다. 그런데 장 끝나고 나왔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의 전기차, 자, 이 공시인데 삼성 배터리 공급받는 미국 전기차 리비안 자체 생산 계획 공개했다. 이게 CIS나 TSI 이런 종목에 왜 호재냐면 일단 자체적으로 제3의 조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장비 쪽에서는 2차전지 장비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고, 기간이 여기 기사에 넣었는데 이 투자 기간이 우리나라 돈은 약 9조 5천억을 2023년까지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2023년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슷한 기간까지도 있고, 그리고 하필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고 CIS랑 TSI죠. 그런 류의 비슷한 기사가 나오고, 짜고 치는 건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반영이 될 만한 기사인 것 같고요. 그걸 다 떠나서 차트도 일단은 누구나 다 쳐다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이 목요일날 거의 이때 최고 주도주였어요. 이 장대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약 1조가 터졌습니다. 9,870억. 엄청나게 자금이 몰리고 있고 아마 많은 모든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관련주들이 이런 CIS, TSI도 아쉽게도 근데 단일가에 들어가더라고요. 단일가에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거래대금은 확 줄어들면서 이런 라인은 지켜주고 있고, 이때 그런 기사 나오면서 갭을 15% 띄우고 빼고 나서 다시 올리는 모습. 이 종목도 신고가 라인이죠. 비슷한 흐름입니다. 신고가에서 지켜주는 양봉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같이 잘 갔던 종목이 한농화성도 상한가 다음날 윗꼬리를 만드는 거래량 줄어든 음봉. 그래서 시간 내에서 한 2%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갭되고 시작하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종목도 같은 중고체 관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수화학 정도가 있겠네요. 이수화학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전고점 부분까지 올려놓는 모습. 그래서 지금 그 네 종목 중에서는 제일 약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메타버스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같이 갔던 종목들이 있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쇼박스나 버킷 이런 거는 패스를 하고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을 체크했을 때는 덱스터가 또 강한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무려 금요일날 5천억이나 터지면서 상한가 부분까지는 올라갔으나 마지막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약 19%에 마감을 했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분봉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흐름이 나쁜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눌림이나 이런 자리까지 주어진다면은 단기 눌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아마 이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전고 라인. 그래서 아마 이 종목도 보면서 3일선이든 5일선이든 매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같이 조금 따라가는 종목으로는 위지익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아마 덱스터 눈치를 조금 볼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펄어비스도 게임주인데 같이 올라갔어요. 이게 단순히 오징어 게임이 잘 됐다고 왜 펄어비스가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보면 K 컨텐츠, 이제 한국의 컨텐츠의 위상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만드는 모든 회사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 가고 있죠. 여러 종목 다 가고 있습니다. 제이 콘텐트리,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등등등 다 가고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도 메타버스,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펄어비스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내년에 도깨비라고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준비하고 있고, 붉은 사막도 준비하고 있고, 한국의 이런 콘텐츠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메타버스 게임 또한 좋은 해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섞인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체크를 했을 때는 올해 펄어비스는 실적이 별로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3분기에도 좋게 나오진 않을 거고, 오히려 저는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아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했을 때는 내년을 바라보고 그때 오히려 좋은 가격에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왜냐면 내년에 기대작들이 워낙 또 있고 실제로 내년부터는 실적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전략에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펄어비스 봤고, 그 외에도 이노뎁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때 상한가가 갔었죠. 15일날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해갖고 상한가 가고 나서 쭉 이렇게 빼면서 21선 이탈에서 끝나나, 이때만 해도 21선 이탈하면서 끝나나 했는데 다시 살려놓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서 여기서 충분히 다시 저점을 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 대북주를 봐야 되는데, 대북주가 참 말이 많죠. 근데 흐름은 너무 좋았어요. 남북 연락선 복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복원을 할 것 같아요. 남북 연락선 복원을 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쭉쭉쭉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종전선언이든 정상회담이든 그 사이까지의 기간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있고 여러가지 노이즈가 조금 있을 수 있어서 단기 고점에 대한 이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주에 남북 연락선 복원이 딱 됐다 라는 기사가 뜨면은 그때가 아마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10월 초에 남북 그 연락선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아난티 흐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신원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일신석재,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하타이, 이런 게 있는데, 워낙 또 대북주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목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는 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고, 이슈에 따라서 워낙 뉴스 한 방 한 방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개별주 몇 개만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스. 자, 캠트로스가 이틀 동안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좋은 흐름이 나오고 나서 거래대금도 4천억, 3,400억 이렇게 터지고 나서 금요일날 시장도 많이 뺐고, 근데 이렇게 캠트로스도 약 7%를 하락을 시켰어요. 근데 거래대금이 어떻죠?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고, 지금 5일선 라인이 되겠죠? 5일선 라인이 되고, 이게 만약에 화요일이 된다면은 한 번 더 추가를 한다면은 딱 5일선이 15,360원 딱 지금 가격이 됩니다. 딱 지금 시작했을 때 갭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빠져준다면은 요런 11선 라인에서 더 좋은 자리를 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이 종목도 체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후성도 있죠. 후성도 거래량이 줄어든 음봉의 흐름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LNF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지금 많이 올라서 매매보다는 그냥 참고를 하면서 수급이 이렇게 이동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네, 투자 심리가 어떨 것 같네, 이 정도로만 보려고 약간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은 상태. 같이 움직이는 종목은 세로닉스, 그리고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게 일진 머티리얼즈가 있는데, 지금 이제 11선 라인 요런 라인 조정이 준다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넣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PNT 종목도 21선 반등이 요때 잘 나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금요일날 시장이 많이 빼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어요. 이 의미가 뭘까? 요런 저항대에서 잘 버티는 이유가, 설마 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버티지 않았을까?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갭을 띄우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잘 들어온다면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요런 21선 라인을 좀 위협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방을 열어두고, 자, 여기까지 빠르게 체크를 했습니다. 시장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들이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장이 조금 반등이 잘 나와줘서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좀 손실이 커지면서 조금 힘든 분들이 많을 텐데, 10월달도 그렇게까지 좋게 보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반대로 너무 다들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도 좀 더 좋아지고, 단기 매매든 장기 투자든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잘 나와주고,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들도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0월달 힘내시고 앞으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